나영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병원 가자니까. 진수지로부터 진나영이 산후우울증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진장수는 진나영을 설득해서 병원에 다녀오고자 했지만 진나영은 진장수에게 진수지한테 진찰을 받고 싶지 않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자신과 콩이의 목숨까지 구해준 언니였지만 그런 언니에게조차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며 고집부리는 나영을 보며 진장수는 복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진나영은 평생 진수지에게 공부로도 밀려 커리어에서도 밀려 결혼에서도 밀리면서 열등감에 똘똘 뭉쳐 살아왔었는데 이제 자기는 콩이까지 뺏긴 채 쫓겨나고 진수지는 그 집에서 축복과 사랑 속에 아이를 낳을 모습을 상상해보니 정말 미칠 듯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열등감에 질투에 불안감까지 몰려와 제 정신이 아닌 진나영을 그냥 둘 수 없던 진장수와 장윤자는 억지로 끌고서 해들병원에 감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진나영을 진찰한 담당 의사가 침통한 목소리로 조심스레 말하길, 진나영님, 단순한 산후우울증이 아니네요. 제가 다른 과 연계를 해드릴 테니까 다른 곳에서도 함께 검사 받아보세요. 정신과에서도 알맞은 처방을 내려드릴 테니 약 복용도 당장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진나영에게 먼저 나가 있으라고 한 뒤 장윤자와 진장수에게 조심스레 말하길, 아버님,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진나영님 상태가 훨씬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나영님의 보호자인 배우자분도 함께 병원으로 와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장윤자는 진나영의 심각한 상태가 걱정되기도 했고 이걸 핑계 삼아 한현성과 진나영이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얼른 한현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호들갑을 떨면서 한현성에게 말하길, 한서방, 나영이가 정말 큰일 났어. 내가 웬만하면 한서방에게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병원 의사도 꼭 연락하라고 하더라고. 나영이가 산후우울증이 아주 심각한 데다가 이번에 아이를 낳으면서 고생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런 건지 다른 데도 많이 아픈가 봐. 그러니까 한서방이 꼭 병원으로 와서 우리 나영이 보호자 노릇 좀 해줄 수 있겠나? 한현성은 장윤자의 전화를 받고 진나영을 보러 가야 하는지 아닌지 상당히 깊게 고민을 해보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이를 출산한 아내가 많이 아파서 보호자를 필요로 한다는데 아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한현성은 아이 엄마로서는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하는 진나영의 모습을 보고 그만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콩이가 계속 울자 콩이를 달래던 장윤자는 아무래도 콩이가 엄마를 찾는 것 같다면서 진나영에게 콩이 얼굴 좀 보며 우쭈쭈 좀 해달라고 들이밀었지만 진나영은 콩이를 벌레 보듯이 보면서 짜증을 내면서 말하기를, 제발 좀 저리 치우라고, 보기 싫다고 몇 번을 말해야 돼? 라면서 역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우연히 모두 지켜본 한현성은 콩이가 있는 쪽으로 달려와서는 장윤자로부터 콩이를 뺏듯이 받아들고는 진나영을 향해서 소리를 쳤죠. 진나영,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린 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못되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아이가 엄마 품이 얼마나 그립겠어? 넌 정말 인정사정도 없고 인간미도 없고 정말 최악의 엄마야. 진작에 콩이를 내가 데려오려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 모유수유도 안 한 콩이를 산모한테서 데려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형수님이 말씀하셔서 좀 늦게 데려올까 싶었는데 역시 내 생각이 맞았던 것 같다. 오늘 내가 당장 콩이 데리고 갈게. 한현성은 오히려 결정하기 쉬워졌다며 한결 홀가분한 얼굴로 콩이를 데려가려던 찰나 간호사가 진나영과 보호자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의사를 보러 들어갔고 의사는 충격적인 결과를 말했는데요. 진나영 씨는 유방암 말기십니다. 게다가 뇌까지 이미 전이가 돼서 치료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길면 6개월 정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한현성과 진나영은 모두 갑작스런 소식에 어안이 벙벙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진나영은 실성한 듯한 표정으로 나와서 어디론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현성이 진장수와 장윤자에게 진나영의 몸 상태에 대해 말했고 진장수는 바닥에 앉아 통곡하며 말하길,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살더니 기어이 지가 지 팔자를 꽈버린 거야. 욕심이 하늘 끝 땅 끝을 찌르느라 매일매일이 스트레스 받는 하루이니 장기들이 멀쩡할 리가 있어? 그냥 지 언니 잘 풀리고 잘 되면 잘 됐다고 축하를 해주면 되고 장모님께서 친아들을 찾은 것 같으면 잘 됐다고 솔직히 전하면 될 것을 무슨 욕심이 그리 많아가지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욕심 부리더니 결국 저렇게 어리고 꽃다운 나이에 지 인생 한번 다 펴보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게 생겼잖아. 욕심 좀 부리지 말라고 그리 말했건만. 그렇게 진장수는 통곡을 하며 말했고 진장수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들에 장윤자는 화를 버럭 내면서 말하길, 암에 걸린 게 욕심이 많아 걸리는 거예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걸린 거예요.
인과관계가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나영이가 죽긴 왜 죽어요? 요즘은 의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걱정 말아요. 내가 내 딸 반드시 살려낼 테니. 그리고 장윤자는 사라진 진나영을 찾으러 병원 곳곳을 뒤지고 다니기 시작했고, 한현성도 당장 콩이를 데려오려다가 그래도 남은 6개월 동안만이라도 콩이가 엄마랑 있게 하는 게 나을까 싶어서 선뜻 콩이를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현성은 콩이를 병원에 두었고, 장윤자에 의해서 발견된 진나영은 병원 구석에서 입을 틀어막고 꺽꺽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6개월밖에 못 살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엄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혀 희망이 없는 것 같더라고. 나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 콩이 남은 기간만이라도 잘 보살피고 언니한테도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사과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어. 그렇게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된 진나영은 유방암에 걸려도 수유를 할 수 있냐고 의사에게 물어보았고, 의사는 대답하길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은 호르몬 치료를 완전 중단해야만 하고, 그러면 살 수 있는 기간이 더 짧아질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자 진나영은 한치의 고민도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고, 그렇게 콩이의 모유 수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콩이를 밀어냈었던 진나영이었지만 콩이를 품에 안고는 너무 행복해했고,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가야 해서 콩이를 더 볼 수 없다는 게 아쉬울 뿐이었죠. 그렇게 정신을 차려가던 진나영은 어느 날 갑자기 시댁에 가야겠다고 하더니 문전박대를 각오하고 김마리를 보러 갔고, 김마리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사죄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하늘나라고 가게 되면 우리 콩이 잘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진나영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던 김마리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진나영이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졌고 진나영을 일으켜 세웠죠. 그리고 콩이는 우리가 잘 키우겠다면서 너는 삶의 마무리를 마음 편히 정리하라며 다독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진나영은 가족들의 배웅 속에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콩이는 원래 한진태가 받기로 했던 땅과 더불어 상당한 금액의 유산을 미리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